아니, 경제에 이렇게나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왜 주식시장은 오히려 폭락했을까요? 오늘은 최근 발표된 고용보고서가 불러온 이 기묘한 역설, 그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모든 건 바로 이 숫자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2026년 1월 미국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가 무려 13만 개.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월가 전문가들 예측이 고작 5만 5천 개였거든요.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와, 그 예상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린 거죠. 2배가 넘는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테리 그 자체입니다. 고용이 잘 나왔다는 소식에 시장은 환호하면서 출범했는데 보시다시피 갑자기 방향을 확 틀어서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거든요. 도대체 그 몇 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명백한 경제 호재가 왜 투자자들한테는 악재로 읽혔을까요? 오늘 이 미스테리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월스트리트에는 이런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곧 나쁜 소식이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논리는 이렇습니다. 일단 일자리가 늘고 월급이 오르면 사람들이 쓸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를 수 있죠.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걸 잡으려고 미국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려고 할 거고요. 바로 이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공포가 주식시장의 발목을 딱 잡은 첫 번째 범인이었던 겁니다. 시장은 정말 바로 반응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보여주는 CME 패드워치 데이터를 보면요. 6월까지 금리가 그대로일 것이라는 전망이 단 하루 만에 24.8%에서 41.2%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좀 내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하루아침에 공포로 확 바뀐 거죠. 네, 바로 이 한마디가 시장의 첫 반응을 딱 요약해줍니다. 아, 경제가 이렇게나 튼튼하다고? 그럼 연준이 굳이 서둘러서 금리 내릴 이유가 완전히 사라졌네? 이게 시장의 첫 번째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잠깐만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싱겁잖아요? 사실 시장이 이렇게까지 요동친 진짜 이유는요. 이 헤드라인 숫자 너머 데이터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껍질을 한 겹 더 벗겨내고 시장의 진짜 고수들이 뭘 봤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가 바로 그 첫 번째 단서입니다. 새로 생긴 일자리의 95% 이상이 헬스케어랑 사회지원 딱 이 두 분야에만 몰려 있어요. 이건 경제 전반이 골고루 뜨거운 게 아니라 특정 분야만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신호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네요. 이 두 분야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예를 들면 고령화 같은 사회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어차피 계속 성장하는 곳이거든요. 이걸 보고 와, 미국 경제 전체가 뜨겁구나 라고 하기엔 뭔가 좀 찜찜하다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납니다. 이번 보고서 한쪽 구석에 아주 작게 조용히 숨겨져 있던 내용인데요. 바로 작년 2025년 한 해 동안의 일자리 증가 수치가 무려 80%나 대폭 깎여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작년 경제 상황이 사실은 신기류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극명한 대비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모두가 환호했던 1월에 플러스 13만.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번에 드러난 작년 한 해의 진짜 성적표는 월평균 고작 1만 5천 개 증가. 이건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바로 이겁니다. 2025년 미국 경제는 꾸준히 성장한 게 아니라 사실상 해고도 없고 새로 뽑는 사람도 없는 깊은 정체 상태에 빠져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봤던 헤드라인과는 완전히 다른 소름 돋는 이면의 진실이죠. 자, 이런 대혼란 속에서 시장은 그야말로 두 쪽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경제 전체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니까 투자자들은 짙은 안개 속을 헤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유일한 등대, 명확한 성장 스토리가 있는 단 하나의 피난처가 바로 AI와 반도체였던 거죠. 돈이 그쪽으로 그냥 다 몰린 겁니다. 마치 시소처럼 시장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금리 걱정 때문에 금융주나 소프트웨어주가 줄줄이 하락했는데 다른 한쪽에선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모아놓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히려 껑충 뛰었습니다.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믿을 건 오직 AI와 반도체뿐이다. 이거였던 셈이죠.
결국 시장은 지금 이 두 개의 강력한 이야기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선 서프라이즈 호황이다 라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선 아니다, 그건 통계적 착시에 불과하다 라고 속삭이는 거죠.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렇게 짙은 안개 속에 갇혀버린 시장. 모두가 이제 다음 방향을 알려줄 단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게 과연 뭘까요? 네, 바로 2월 13일에 발표될 인플레이션 데이터,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이 숫자가 지금의 이 혼란을 잠재우고 시장의 방향을 알려줄 다음 퍼즐 조각이 될 겁니다.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겠죠. 만약 물가가 여전히 뜨겁게 나온다? 그럼 시장은 다시 한번 고금리 장기화라는 공포에 휩싸일 겁니다. 최악이죠. 하지만 반대로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경제가 큰 충격 없이 부드럽게 착륙하는, 그토록 바라던 연착륙 시나리오에 대한 희망이 다시 살아나면서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오늘 저희는 숫자 하나 뒤에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함께 파헤쳐봤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놀라운 헤드라인 숫자를 보게 될 때 그냥 그 숫자만 보고 넘어가시겠어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뭘까 하고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보시겠습니까? 오늘 나눈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